안녕하세요. 기초용어 특강 역사 1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역사 교과서에서 어려워하는 용어를 저와 함께 하나씩 배워가면서 역사에 좀 더 다가가는 시간 되겠지요? 오늘 함께 배울 단어는요, 자문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 의미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자는요, 의논한다는 뜻이 있고요. 의논할 자. 두 번째 문은요, 물을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자어만 보면은요, 의논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논하고 묻는 것일까? 좀 국어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면은요, 자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에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한테나 묻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한테 그 방면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 우리가 자문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용어의 사용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을 처리합니다. 자, 아까 자문이라고 하는 건 아무한테나 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에게 묻는다고 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요,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의견을 들은 뒤에 그 일을 처리합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문한다, 자문을 받아 일을 처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정부는 학계에 자문을 하여. 학계라고 하는 건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곳이 되겠지요. 그쪽에다가 자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의견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문한 뒤에 그에 따라서 환경보호구역을 정하였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환경보호구역을 정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렇게 정책을 자문받는 이 정책자문위원회는요, 당연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겠지요. 이 자문이라는 의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역사 교과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로마는요, 공화정 초기에 2명의 집정관과 자문기관인 원로원 등을 귀족이 독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자문기관인 원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로원이라는 기관은 뭐 하는 기구냐?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집정관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이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들이 전문가로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라면서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자문기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고려의 기인제도는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올라와 살게 하여 출신 지역의 일을 자문하게 한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기인제도는요, 우리 태조 왕건 기억하시나요? 바로 고려 태조인데요. 태조가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고요.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혼인정책 같은 것이나 왕실성을 하사하는 것, 이런 게 대표적인 포섭책이었다면 기인제도는 사심관제도와 함께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호족의 자제를,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수도에 올라와 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인질처럼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데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호족의 자제니까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 그 지역의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야, 너네 지역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일에 대해서 묻는다는 게 되겠죠. 전문가한테 의견을 묻는 제도. 이게 바로 기인제도가 되겠습니다. 태조의 호족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홍문관은 3사의 하나로 국왕의 정치 자문을 담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3사, 조선의 3사면은 여러분이 기억할게요. 홍문관 외에도 사헌부,
다음에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홍문관은 국왕에게 정치 자문, 예를 들어서 국왕이 어떤 일에 대해서 물으면 그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기구이죠. 그래서 홍문관이 자문을 담당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제는 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들어가게끔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문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의견을 묻는다고 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운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외환위기 당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기 위한, 의견을 드리기 위한 그런 기구로서 운영되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견을 듣고 묻고 이런 행위와 관련됨을 알 수 있지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참고어로 고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고문하니까요, 학생들이 몸을 막 괴롭히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런 고문이 아니고요. 의견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뜻으로는요,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문에 응하여 어떤 질문이나 의견을 묻는 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조언을 하는 직책을 우리가 고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회사나 어떤 단체 등에 고문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교과 속에서도 사용되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요. 청은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마젠창과 멜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청나라가 마젠창과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을 조선으로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 자리에 앉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다수의 일본인 고문관을 각 부처에 배치하여, 이때 고문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이잖아요. 그 자리에 일본인을 앉힌 다음에요,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재정고문으로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를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재정고문이니까요. 재정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메가타라는 사람한테 의견을 받도록 했던 거고요.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요, 미국인이었었죠. 이 스티븐스한테 의견을 받도록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메가타면은요,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런 자문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직책, 그것을 우리가 고문이라고 한다. 참고어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의 OX 퀴즈입니다. 자, 로마의 원로원은 집정관에게 자문을 하던 기구이다. 자, 자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문가 집단이 그 의견에 대해서 물음이 있을 때 답변을 해주거나요,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구를, 그런 것을 자문한다고 하지요. 이 원로원이라는 기구는 그렇게 집정관에게 자문하던 기구인 것 맞는 내용 되겠지요? 따라서 오늘의 OX 퀴즈는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문이라는 단어와 고문이라는 단어 꼭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